안녕하세요. 박경선입니다. 제가 소개할 내용은 보이지 않는 힘의 지배, 우주 환경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주과학은 어떤 것일까요? 저희가 다루는 영역은 매우 넓어 태양과 태양 활동을 연구하거나 태양 활동과 지구 상호작용, 그에 따르는 오로라 발생, 그리고 행성, 달, 그 외 탐사선 개발 등 매우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이렇듯 우주과학 연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다양한 분야입니다. 특히 현대사회는 지구 주변 우주 환경을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태양계 내 행성들이라든지 태양 활동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 밀접한 상호작용 속에서 다양한 문제나 이해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태양과 지구 상호작용에서 우주 환경 분야의 인식을 확장시킨 두 가지 물리 현상이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네, 지구 자기장 변화와 오로라 관측입니다. 인류가 지구 자기장을 관측한 것은 매우 오래된 일인데요. 실제로 기원전 250년경에는 자석의 방향을 결정했다는 중국의 기록이 있고, 그리고 14세기에는 자기의 북극과 지리적 북극의 차이를 공식적으로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영국의 학자인 윌리엄 길버트가 18년간 연구 끝에 자석에 관한 논문을 출판을 하였는데요. 이 자석에 관한 논문에는 전기와 자기 현상을 매우 체계적으로 연구한 최초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국에서 발명한 나침판이 왜 북극을 가리키는지에 대해서는 이는 북극성 혹은 그 북극 근처에 커다란 자석으로 이루어진 섬이 있을 것이라 여겼지만 길버트는 지구 자체가 자성체여서 항상 북을 가리킨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헨리는 16세의 나이에 자기장의 변동을 처음 관측하여서 몇 년 후에 지구 자기장이 변한다는 사실을 출판하였는데요. 이렇듯 그 후에 가우스가 전 세계 지자기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측해야 된다라는 권유를 함으로써 실제로 지구 자기장 변화를 관측하기 위한 많은 관측소들이 설치되었고 이런 관측적인 사실로부터 지구 자기장의 크기는 매 순간 변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과거에서 현재까지 자기장의 크기는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네, 지구 자기장의 쌍극자 모멘트는 지구 중심에 있는데요. 이 수백 년 기간 동안 이렇게 감소를 하고 있고 이 자기장 변화의 400년 동안의 변화를 보게 되면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도로 감소를 한다면 사실 1000년 내에는 자기장이 없어질 것이라는 계산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400년 이전이나 그 이전의 기록들이 과연 자기장이 점점 증가했다가 감소를 보이고 있는 건지 혹은 감소했다가 증가 추세로 갈 건지에 대한 거는 아직 다 알 수 없는 미지수긴 합니다. 그리고 매우 강한 태양 활동은 지구 주변 환경을 크게 교란시켜서 지구 자기장 교란뿐만 아니라 이런 매우 아름다운 물리적인 현상인 오로라가 관측되기도 합니다. 이거는 지금 위성에서 관측한 지구에서 발생한 오로라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이 지상에서는 도구 없이 관측한 이 오로라는 중국에서 같은 경우는 BC 2000년경에 그리고 그리스 같은 경우는 BC 6세기에서 이 움직이는 구름이라고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삼국시대부터 그 기록이 남아있는데 매우 자세하고 그리고 모양이나 세기까지도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음 사진은 그 지상에서 관측한 오로라의 모습이고요. 또한 이것 또한 지상에서 관측한 오로라의 모습인데요. 오로라는 그 상층 대기에서라는 대규모 방전 현상인데 이 방전을 일으키는 전자들이 상층 대기의 원자나 분자들과 부딪히면서 들뜨거나 이온화시켜서 이 들뜬 분자나 원자가 가시광이나 적외선, 자외선 영역에 빛을 방출하여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로 관측되는 영역은 사실 100에서
500km의 고도 정도 되는데요. 이게 사실은 더 높게 관측되거나 더 낮은 고도에서도 관측되기도 하고, 이와 같이 고도에 따라 다양한 색을 보이기도 하고 오로라의 모양 또한 다양한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듯 자기장의 변화와 오로라는 태양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먼저 태양 활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최근에 2021년 10월 4일 관측된 태양 활동인데요. 약한 플레어는 있었지만 지구로 향하는 코로나 질량 방출, 즉 CM이라고 부르는 현상은 관찰되지 않았고, 하지만 24시간 동안 태양풍의 속도가 약 330이나 416km/s 정도로 매우 약한 태양풍이 우주 공간으로 뻗어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2010년쯤에는 태양 활동이 매우 활발한 시기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조용한 태양 활동이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상대적으로 조용한 태양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5월 22일에서 24일에 4번의 코로나의 질량 방출이 있었습니다. 약 100만 톤 이상의 물질이 1600km/s 정도의 속도로 방출되면서 우주 공간으로 뻗어나왔는데요. 이때 태양 관측 위성 스테레오가 포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태양 활동이 매우 활발한 시기였던 2012년 8월 31일에 초속 1400km/s 이상의 속도로 뻗어나오는 코로나 질량 방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코로나 질량 방출이 지구로 향하지는 않았지만 9월 3일 밤 지구에서는 오로라가 관측되었습니다. 이렇듯 태양 활동이 매우 활발한 시기뿐만 아니라 조용한 시기에도 우주 환경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많은 위성들이 태양을 직접 관측하고 있고, 또 지구로 향하는 태양풍과 자기장을 감시하여서 우주 교란 현상을 실시간으로 관측하고 또 예측하여서 지구에서 발생 가능한 교란 현상을 연구하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태양풍과 자기장이 우주 공간으로 뻗어나온다고 했는데요. 이 태양에서 관측한 자기장의 그런 최초 증거는 무엇일까요? 네, 바로 흑점 관측입니다. 오래전부터 눈으로 관측을 했으며 그 기록이 250년경부터 있었고요. 흑점은 태양 표면, 광구에서 관측되는 현상으로 이 주변보다 온도가 1500K 낮아서 어둡게 보이는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왜 흑점은 이렇게 낮게 주변보다 온도가 낮고 또 어둡게 관측될까요? 그렇습니다. 이 지역은 사실 자기장이 너무 강해서 태양에서 나오는 내부 열이 표면에 도달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기체의 흐름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측적인 사실로부터 이런 태양의 흑점 수가 많아지면 태양 활동은 매우 활발해지고 태양 흑점 수가 적어지면 활동이 조용하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플레어 같은 경우는 이런 흑점 근처에 자기장 선이 꼬이거나 재연결을 하면서 그 자기장의 구조가 바뀌면서 에너지가 갑자기 폭발하는데, 결과적으로 흑점이 많이 관측되면 태양 활동이 강화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태양 흑점 수의 증가와 감소의 기록은 태양 활동 주기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흑점 수가 가장 많을 때를 우리는 태양 활동의 극대기, 그리고 흑점 수가 가장 적을 때를 우리가 태양 활동의 극소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태양과 우주 공간으로 뻗어나온 태양풍과 자기장은 지구와 어떻게 상호작용할까요? 초기 지구 자기장은 남에서 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쌍극자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지금 태양풍과의 상호작용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태양에서부터 이와 같이 태양풍과 자기장이 우주 공간으로 뻗어나오게 되면 이때 지구 근처로 와서 부딪히게 되고 지구 자기장과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 태양에서 나오는 자기장이 남쪽 성분을 갖게 되면
지구 자기장의 북쪽 성분을 갖는 이 부분이 서로 충돌을 하게 되고 끊기게 되어서 사실 닫혀있던 지구 자기장이 열린 자기력선을 만들게 됩니다. 이 열린 자기력선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태양풍은 매 순간 매 초 계속 불어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태양 반대편으로 태양풍에 의해서 쓸려 나가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고, 또한 이 자기력선이 다시 그 다음 태양풍과 함께 오는 자기장과 만나서 새로운 열린 자기력선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린 자기력선은 지속적으로 불어오는 태양풍에 의해서 태양 반대 방향, 즉 자기권의 꼬리 형태로 나아가게 되고 쌓이게 되고, 이래서 지구 자기권의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자기장이 서로 만나 교차하고 다시 연결하는 것을 자기 재결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태양풍이 없다면 사실 우주 환경은 매우 조용할 것이고 우주 공간에는 전류조차도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만, 태양풍과 지구 자기장의 이런 상호작용으로서 쌍극자 형태가 변형이 되어서 우주 공간에도 전류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권 꼬리에 쌓여있던 자기장에도 자기 재결합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전에 보신 것과 같이 이런 태양풍에 의해서 꼬리 쪽으로 쌓이던 자기장들이 이렇게 쌓이다가 이 부분에 서로 벡터가 반대 방향이 생기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열린 자기력선이 자기권 꼬리 쪽에서는 닫힌 자기력선으로 해서 다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열린 자기력선이 닫힌 자기력선이 되면서 이 태양풍이 가지고 자기장에 같이 함께 끌려오던 이런 태양풍의 입자들을 가속을 시켜서 이와 같이 이 자기력선을 따라서 지구 상층대기까지 가속되어 달려갈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자기권 영역에서는 플라즈마의 그 에너지가 수백 일렉트론 볼트 정도 되는데, 이렇게 가속돼서 입자가 유입될 수 있는 에너지는 약 수백 K 일렉트론 볼트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자기 재결합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가속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로라는 자기권 꼬리에서 가속된 입자, 즉 전자가 열심히 달려서 상층대기에 부딪히며 빛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극지역에 12개의 관측소를 두고 매 순간의 자기장의 교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로라가 발생하는 현상도 지속적으로 관측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양 활동의 극대기는 상대적으로 지구 주변 우주 환경의 교란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을 한다고 했었죠. 왜냐하면 강한 태양풍이 불어오면 입자들이 밀하게, 즉 덴시티라든지 압력이 강한 이렇게 높은 밀도나 압력들이 올 것이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구 쪽을 치고 들어올 것이며, 또한 태양에서부터 나오는 자기장 또한 굉장히 큰 값으로 지구와 충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많은 에너지가 지구로 유입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태양 활동의 극소기는 어떨까요? 상대적으로 약한 태양풍이 올 텐데, 그럼 오로라 등 우주 환경 교란 현상이 관측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한 오로라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고위도 관측소에서 오로라를 관측하게 되는데, 항상 고위도에서만 관측될까요? 아니면 한국에서도 오로라가 관측될 수 있을까요? 또한 한국에서 오로라가 관측될 수 있다면 과연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조금 전에도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삼국시대부터 매우 자세한 오로라 관측 기록이 남아있는데, 그럼 어떻게 한국에서도 오로라가 관측될 수 있을까요? 이 그림은 1999년 10월 21일에서 23일 매우 강한 태양 활동이 지구 주변 우주 환경을 교란시켜서 그 사건이 발생한 때의 시뮬레이션을 구현한 것입니다. 이때 한국의 보현산 천문대에서도 오로라가 관측되었다는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이때 태양을 감시하는 위성에서도 이 관측한 물리량들을 시뮬레이션의 실시간 임용 요소로 사용을 해서 자기권의 변화를
그리고 전리층의 변화를 3차원 시뮬레이션으로 구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시뮬레이션으로 구현하게 되면서 이 낮 지역의 열린 자기력선이 얼마나 많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자기권 꼬리 쪽으로 얼마나 많이 이동하고, 또 이 지역에서 꼬리 지역에서 자기 재결합은 얼마나 많이 발생하며 특히 지구 더 안쪽까지 들어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구조나 물리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어떻게 한국에서도 오로라가 관측될 수 있는지 이런 정량적이고 정성적인 값들로 확인하고 있게 되는데요. 호주에서도 이렇게 오로라가 관측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호주는 사실 한국보다 매우 더 낮은 위도에 있게 되는데요. 이렇듯 중위도에서도 오로라가 관측 가능한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재결합에 의해서 충분히 입자가 가속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의 높은 에너지가 가속될 수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더 낮은 위도까지 침투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낮은 에너지의 전자가 어떻게 높은 에너지로 가속될까요? 라고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건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이 자기 재결합이라는 현상 때문이고, 그런데 자기의 쌍극자는, 지구의 쌍극자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자석 위에 철가루를 뿌리게 되면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중심에서부터 이런 자기력선들을 만들게 되는데, 태양풍은 달려와서 1번 자기력선과 먼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1번 자기력선은 좀 더 고위도에 위치해 있는데, 이 고위도에 위치한 자기력선이 열린 자기력선이 될 것이고, 두 번째 달려온 태양풍의 자기장과 지구 자기장이 만나 조금 더 고위도에서 내려오는 이런 영역에서 열린 자기력선이 되어 테일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장이 쌍극자 형태를 가지고 있다가 고위도에서 좀 더 낮은 위도 혹은 적도까지 이런 식으로 열린 자기력선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다고 해서 자기력선이 열리면 이 지역은 지속적으로 적도 지역까지 오픈이 되어버릴 텐데, 그렇지 않고 자기장의 이런 장력이라는 힘에 의해서 열려버린 곳은 이렇게 채워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자기장도 왔을 때도 아주 미묘한 위치 변화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열린 자기력선이 꼬리로 이동하게 되면 이 열린 자기력선이 테일 쪽에서, 자기권 꼬리 쪽에서 더 많이 쌓이게 되고, 그러면 꼬리에서 지속적으로 또한 자기 재결합이 발생해서 낮은 에너지의 전자를 높은 에너지로 가속시킬 수 있어 더 낮은 위도까지, 이 선에서 가속되어 입사하던 전자하고 그 다음 지역에서 입사하던 전자의 이 위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더 낮은 위도까지 침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으로 구현한 것과 같이 지구 근방의 이런 위성의 위치 영역까지도 지금 이 둥근 원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 사실은 6.6 얼스 레디어스 근처에 있는 위성의 위치인데요. 위성의 위치 근방까지도 자기장이 열린 그런 상태가 되어 이 1999년 10월 21일에서 23일에는 굉장히 강한 에너지가 자기권에 유입되고 전리권도 유입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태양계 내 오로라가 관측 가능한 행성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지구와 같은 자기장을 우선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상층대기에 입사된 입자들이 상층대기와 이렇게 충돌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기가 풍부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수성부터 금성, 지구, 화성, 그리고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인데요. 조금 더 살펴보면 이 수성 같은 경우는 사실 매우 작은 행성이지만 자기장이 있다고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74년 마리너 10호가 작도 표면의 자기장이 약 300나노테슬라라고 보고를 하였는데, 최근 메신저 위성이 적도 표면 자기장이
195 나노테슬라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195 나노테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작은 숫자인데요. 지구 같은 경우는 6378 나노테슬라 정도 되기 때문에 지구에 비해 매우 약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이 수성은 자기권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사실 이 작은 자기권에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많은 비밀을 품고 있는 행성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목성인데요. 목성은 사실 태양계에서 가장 큰 자기장, 적도 표면의 자기장 값이 약 40만 나노테슬라 정도로 매우 큰 행성입니다. 그래서 자기권도 태양계 내에서 가장 큰 자기권을 형성을 하고 있고요. 특히 자기장 방향이 지구와 달리 북에서 남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 같은 경우는 남에서 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태양에서 오는 자기장 값이 남쪽 성분을 갖는다면 좀 더 활발하게 상호작용을 할 텐데 목성 같은 경우는 북쪽 성분의 자기장과 더 활발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목성과 같은 행성은 태양에서부터 굉장히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태양 활동이 얼마나 많이 미칠 수 있을 것인가, 혹은 목성 자기권에 태양풍의 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유입할 수 있을 것인가는 굉장히 많이 연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목성의 자기권은 사실 목성의 위성인 이오가 그 안에 많은 플라즈마를 제공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오에서 탈출한 이온화된 그런 물질들이 목성 자기권의 방사선대를 형성하고 있다라는 관측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성 같은 경우도 사실 목성보다 작지만 지구보다는 강한 자기권을 형성하고 있고요. 이 또한 토성 또한 태양에서부터 굉장히 먼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기권에 들어있는 플라즈마라든지 이런 입자들이 토성 타이탄의 외부 대기가 채우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목성과 토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밀한 그런 대기를 가지고 있고 강한 자기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오로라를 관측할 수가 있습니다. 강한 오로라가 발생하는 이런 목성과 토성에 비해서 천왕성과 해왕성에서도 오로라가 발생을 하는데요. 천왕성 같은 경우는 남에서 북으로, 그리고 토성보다는 약간 큰 자기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왕성은 북에서 남으로 향하는 자기장을 가지고 있고요. 북에서 남으로. 그래서 매우 특이한 거는 이 천왕성의 관측을 보면 이렇게 극지역 혹은 극지역 가까운 곳에서 오로라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더 저위도에서 오로라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태양계의 우주 환경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은 무엇일까요? 네, 태양 활동에 따른 그런 태양풍, 그 다음에 자기장의 방향, 그리고 행성의 위치. 자, 행성은 지금 이거는 태양의 그러니까 적도 평면에서 보여진 태양에서부터 행성들의 위치를 표현한 거고요. 그리고 이 선들은 자기장이 나오고 있는 선들입니다. 그래서 이 각 행성들이 어디 위치에 있는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태양 활동에 따른 그런 태양풍과 무엇보다도 자기장의 크기, 그리고 그 자기장의 방향, 그리고 또한 행성의 위치, 또한 행성의 자기장의 크기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반드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행성들이 태양에 대해서 얼마만큼 기울어져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행성의 자기장의 자기축 기울기를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각 행성들은 고유의 회전축과 자기축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그러니까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고 있으면서 봄과 가을에는 0도 회전축이 기울어져 있고, 그러니까 북반부의 여름과 겨울에는 각각 플러스 마이너스 23도, 23.5도 정도 기울어진 상태로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 주위를. 그리고 또한 자기축 또한 10도 정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태양을 돌면서 태양풍을 받아들이는 이 축의 기울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약 33.5도 정도 기울어져 있어서 0도나 33.5도 혹은 마이너스 33.5도 정도에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런 기울기 상태가 사실은 태양에서부터 오는 태양풍이 자기권에서 어느 면을 맞을 것인가에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건데요. 실제로 기울기가 기울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조금 더 이 적도 부분이 아닌 윗지역에서 태양풍이 충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성의 자기축 기울기도 고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성 같은 경우는 회전축이 약 3도 정도 기울어져 있어서 상당히 작지만 자기축이 마이너스 9도 정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토성의 기울기는 0도인데 실제로 회전축은 27도 기울어져 있어서 시뮬레이션 등이나 관측을 할 때는 이런 자기축 기울기가 어느 정도 기울어져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여 물리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천왕성과 해왕성 같은 경우는 이건 지구가 자기축 기울기가 없는 봄과 여름 상태라고 고민을 한다면 이와 같이 회전축과 자기축이 굉장히 특이한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왕성해 같은 경우는 회전축이 98도 기울어져 있고 자기축은 마이너스 53도로 기울어져 있으며 해왕성 같은 경우는 30도의 회전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마이너스 47도의 이런 자기축을 갖습니다. 또한 매우 흥미로운 사실은 지구 자기력선이 지구 중심에서 여기서 볼게요. 지구 자기력선이 지구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뻗어 나온다라고 보여지는데 천왕성이나 해왕성 같은 경우는 중심이 아니라 조금 더 벗어난 지역에서 이렇게 자기력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특이한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복잡한 구조의 자기권과 태양풍 충돌 시뮬레이션은 매우 이례적인데 이러한 연구를 한 예도 사실은 적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보이지 않는 힘들의 상호작용으로 변하는 우주 환경을 연구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방법 중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게 관측입니다. 이처럼 위성을 통해서 태양을 직접 관측하거나 이런 행성간 공간에 많은 위성들을 띄워서 태양풍을 직접 관측하고 또한 지구 주변, 이런 자기권 주변들을 관측하고 있습니다. 관측의 이점은 사실 대상을 직접 관측하고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지상에서 관측한 오로라라든지 위성에서 관측한 오로라 그리고 직접 그 오로라 부분을 관측해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지구 이외의 행성을 직접 탐사하기 위해서 탐사선을 보내고 있기도 한데요. 수성 관측 위성이라든지 그리고 화성 관측 위성이라든지 이 수성 관측 위성은 메신저가 많은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최근에 베피콜롬보라는 수성 관측 위성이 도달을 하여서 사실 수성의 자기권에서 풀지 못한 많은 것들을 지금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목성의 주변과 목성 위성들을 관측하기 위해서 지금 그 관측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3차원 글로벌 시뮬레이션으로서 이 시뮬레이션으로 태양풍과 자기권의 그런 연구를 수행하는데 이 시뮬레이션은 매우 유용한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직접 관측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한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위성 관측의 한계는 무엇일까요? 네, 3차원 구조를, 그러니까 3차원의 시공간에 대한 구조를 이해를 한다거나 그런 한계성을 극복하고 혹은 다양한 영역을 동시에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데 관측은 그런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수행 중에 있는 이런 3차원 글로벌 시뮬레이션은 이런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제가 수행 중인 3차원 글로벌 시뮬레이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것은 태양풍과 그리고 달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달은 최근 관측한 결과 아주 작은 자기장이 표면에서 자기장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는데요. 이 표면에 나온 자기장들과 태양풍을 충돌시켜서 달 주변의 우주 환경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달은 너무나 작은 자기장의 달 표면에 자기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태양에서 오는 자기장이 이렇게 상당히 쌓이는 형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지구 주위를 돌고 있기 때문에 지구보다 먼저 태양풍을 만날 수도 있고 또한 자기권 쪽으로 숨을 수도 있는 겁니다. 지구 자기권 쪽으로 숨을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다 고려해야 되는 게 이 달 시뮬레이션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태양풍과 수성의 자기권 충돌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사실 수성 자기권 관측에서 얻어진 사실 중에 하나는 자기권 꼬리 부분에서 발생하는 자기 재결합이 지구보다 10배 이상 빠르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를 풀기 위해서 지금 많은 위성들이 관측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건 아니고요. 위성이 관측하고 있는데 관측적인 어려운 부분은 이렇게 시뮬레이션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 포인트에서의 그런 물리량의 변화뿐만 아니라 수성 자기권 같은 경우에 시뮬레이션은 이렇게 다양한 행성의 태양풍의 그런 실시간의 변화나 크기의 변화들을 시뮬레이션 입력 가수로 사용해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년간 지구 자기권 충돌 시뮬레이션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CME가 충돌을 해서 이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CME가 폭발해서 지구 쪽으로 향하게 될 때 이 CME 내에 있는 구조의 가장 큰 특징은 사실 회전하는 자기장 성분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전하는 성분이 지구 방향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분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많은 분류를 다 고려하여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회전하는 자기장 성분이 오른쪽으로 감기느냐 왼쪽으로 감기느냐 혹은 G축으로 오느냐 Y축으로 오느냐에 따라서도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 시뮬레이션으로 구현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행성의 기울기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축 기울기를 고려한 이런 복잡한 구조의 시뮬레이션도 수년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 태양풍과 자기권 충돌 모델은 80년대부터 개발이 이루어졌고 또한 꾸준히 발전을 하여서 많은 연구 성과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여전히 풀어야 할 많은 것들이 남아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소개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힘들이 빚어낸 우주 환경의 연구는 사실 미국이라든지 일본, 중국, 유럽 등에서 많은 나라에서 오랜 시간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수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해결해야 할 많은 숙제들이 남아있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와 함께 고민하여 해결할 기회가 있다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3차원 시뮬레이션의 동영상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CME가 지구 자기권을 실시간으로 치고 들어올 때 지구 자기력선의 3차원 시뮬레이션 결과들인데요. 이게 녹색이 닫혀있는 자기장이고 블루가 열린 자기력선입니다. 그래서 닫힌 자기력선이 열린 자기력선이 되어서 테일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어 많은 다시 재열결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와 같이 굉장히 다양한 물리적인 현상들이 관측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이폴 틸트 이펙트, 즉 자기권 기울기의 효과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인데요. 보시면 이와 같이 이전에 CME가 자기권을 충돌할 때와 달리 지구 자기권이 어느 정도 태양에 대해서 기울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테일 지역이라던가 이런 지역에서의 모양들이 상당히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기력선이 뿜어 나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기력선을 측정하는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차원으로 나오는 자기력선이 시점과 종점을 연결해서 이렇게 실제로 보일 수 있는 자기력선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태양풍 입자가 자기장을 띄는 이유가 있나요? 뛰는 이유가 있나요? 그러면 최초에 띄는 이유가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최초로 자기장은 어떻게 발견되었나요? 라고 하는 거는 최초의 자기장이라고 하는 건 태양에서의 그 흑점 관측으로부터 유추해낼 수 있었습니다. 태양 흑점의 관측이 매우 흑점이 많아지자 지구 주변의 자기장들이 상당히 교란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태양 활동에 대한 이해를 훨씬 더 높이게 되었고, 그래서 흑점 관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성과 같은 행성띠가 있는 행성들은 자기장이 더 강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행성띠는 아니고요. 실제로 가지고 있는 핵 안에 있는 어떤 모멘텀이 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강한 회전을 그러니까 자기장이 왜 강한가라고 했을 때 목성이라든가 토성 같은 경우는 내부의 핵이 굉장히 회전을 빠르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로라가 극지방에서만 발견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오늘 강연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로라는 극지방에서만 국한되어 관측되는 게 아니라 극지방에서는 유독 잘 관측될 수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 중위도라든지 저위도에서도 관측된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장이 우리에게 주는 이로운 점이 있나요? 네, 있죠. 실제로 자기장은 우주에서 오는 다양한 그런 입자들, 고에너지 입자들이 직접 들어올 수 있는 침투에 들어올 수 있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녹색이 닫힌 자기력선이고요. 지구에서 남에서 나와서 북으로 들어간 닫힌 자기력선이고, 파란색이 태양풍에 의해서 열려버린 그런 자기력선이 이렇게 자기권 꼬리 쪽으로 이동을 해서 다시 재결합이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금성에서는 오로라가 존재하지는 않고요. 관측된 경험은 없고요. 실제로 화성에서는 아주 부분 로컬하게 관측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조금 다른 현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행성은 거대한 자석과 같습니다. 물론 자석이 네. 그리고 최고로 아름다운 오로라는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흔히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오로라나 이런 부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이 물론 남극이나 이런 북극도 될 수 있겠지만 캐나다의 옐로나이프라든지 노르웨이 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에 쪽에 많이 있네요. 아래쪽이 아니라 위쪽으로 가야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자기장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같이 이런 강연이 아니었다면 같이 고민하고 함께 하고 싶었는데 실제로 지구 자기장이 감소를 하고 있다라는 관측적인 기록이 있는데 1000년이 되면은 아예 없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한 200년간의 기록인 거기 때문에 감소를 하다가 다시 증가를 하게 될지 이전에 증가했던 게 감소하고 감소했던 게 증가했다가 감소를 하고 있는 건지는 아직 사실 잘 모르긴 합니다만 만약에 지구 자기장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감소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보여지는 이런 현상들이 어떻게 달라질까를 여러분들과 좀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태양과 지구는 사실 매 순간 매 초 변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런 그 지구 자기장에 저희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그 고에너지 입자들에 대한 피폭에 대해서도 이렇게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굉장히 강한 태양풍과 자기장이 지구를 치고 들어오게 된다면 사실 위성에 있는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이 고장을 일으킬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GPS나 이런 시스템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이런 핸드폰이라는 부분에서 사실 이렇게 불통이 될 수 있는 상황도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장이 상당히 고마운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힘이 저희를 이렇게 보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구 자기장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께서 고민을 해보시고 저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그럼 같이 고민하면서 연구를 같이 해보시죠. 태양이 이렇게 멀리 있는 지구에 이렇게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게 신기합니다. 지구 말고 태양 활동에 대해 영향을 많이 받는 행성이 있나요? 화성이나 금성도. 네, 화성도 그렇고요. 화성도 그렇고 수성도 그렇고요. 사실 굉장히 태양 활동에 따라서 이 많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은 직접 관측을 위한 위성들을 보내는 게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고 그리고 단시간, 그러니까 많은 시간 동안 관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태양풍이 지구 자기장과 부딪히면서 만드는 것이 오로라인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태양풍이 지구 자기장과 상호작용을 하고 함께 끌려온 입자들이 지구의 상층 대기와 부딪히면서 보여지는 게 오로라이고요. 지금은 23도 기울어져 있는데 한참 후에는 극이 반대로 변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변하는 중간에서라면 적도에서도 오로라가 관측될 수 있을까요? 네, 23도 기울어진 거는 태양이 있고 지구가 태양을 주변을 돌 때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고요. 자기장의 방향이 바뀐다는 말은 뭐냐면 극성이 바뀐다는 겁니다. 지금은 지구가 남에서 북으로 들어가는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지만 이 극성이 바뀌기 때문에 북에서 남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천천히 변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0이 될 수 있기는 하겠죠. 이 0이 된다기보다는 방향성이 이렇게 바뀌어지기 때문에 달라질 수는 있겠죠. 네. 대기가 많다기보다 태양계에서 가장 오로라가 관측되는 행성은 무엇일까 궁금하네요. 우선 태양계에서 오로라가 관측할 수 있는 조건은 굉장히 자기장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굉장히 그 덴스한 대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성이라든지 토성이 사실 강한 오로라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지구도 물론이고요. 네, 지구 외에 다른 행성에도 자기장이 있나요? 네, 물론 있습니다. 지구 외에 자기장이 있는 행성은 아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는데 수성도 있고요. 그리고 목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토성, 천왕성, 해왕성 등 있습니다. 오로라가 극지방에서만 발견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선은 반드시 극지방에서만 관측되는 게 아니지만 가장 많이 관측되는 것이 극지방이고요. 실제로 아까 이거 슬라이드를 다시 보여드릴 수도 있나요?
보여드린 것처럼 극지역에서 많이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지구 자기장이 자기력선이 이렇게 뻗어 나올 때 이렇게 쌍극자 형태를 가지게 되는데 극지역으로 뻗어 나온 지구에서 좀 더 먼 지역은 사실 고위도를 통과하고 있고 적도 지역으로 갈수록 좀 더 저위도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에서부터 오는 태양풍과 자기장이 가장 먼저 부딪힐 수 있는 자기력선이 지구 자기력선이 1번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1번이 이렇게 닫힌 자기력선이 열린 자기력선이 되게 되는데 그러면 이 선이 어디에 붙어 있냐면은 고위도 영역에 붙어 있는 겁니다. 남과 북에. 그래서 사실 극지역에서 훨씬 더 많은 오로라를 관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태양계 행성 중 오로라가 관측이 안 되는 행성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우선 오로라가 발생할 수 있는 그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자기장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지구처럼. 그리고 대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자기장이 없거나 대기가 없거나 그런 경우에는 오로라가 관측이 되지 않기도 합니다. 자기장이 감소한 이유는 밝혀졌나요? 아니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굉장히 어려운 다이나모라 그래서 이런 역학인데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분야이긴 합니다만 아직 감소하는 이유. 근데 감소하는데 이게 사실은 지금 현재 관측에 감소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 이후에 다시 자기장이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건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 강연을 듣고 자기장은 감소하는데 큰일이야 라고 이야기하시지 마시고 올라갈 수도 있어 라는 거를 생각하고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장이 우리에게 이로운 점이 있다고 했는데 해로운 것도 있나요? 제가 일을 많이 해야 돼서 해로운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해로운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밑으로 가게 하나요? 위로 가게 하나요? 상관없나요?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위에도 있나? 자기장을 인공적으로 네, 이거 인공적으로 만들고 있죠. 어디지? 토카막이라던가 이런 쪽에서는 인공적으로 만들기도 하죠. 슬프지만 오로라가 끝난다면 언제쯤 끝날까요? 태양 활동이 멈출 때 끝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은 여러분들이 계시는 동안은 언제든 볼 수 있기 때문에 관측 가능한 곳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녹색이 닫힌 자기장, 파란색이 열린 자기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제 경우에 이렇게 닫힌 자기장을 녹색으로 표현한 거고 열린 자기력선을 파란색으로 표현한 거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또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을 더 받나요? 잘 안 보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저의 그 분야에 대한 소개를 여러분들한테 할 수 있어서 매우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혹여라도 이
태양풍과 지구 자기권 혹은 행성 자기권에 대한 3차원 시뮬레이션은 많이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수행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흥미가 있어서 이 분야를 연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 저한테 개인적으로 메일 보내시면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